자, 아르테미스는요, 여신입니다. 네, 그냥 남자신이 아니라요, 여신인데, 여신을 가디스라고 해요. G-O-D 에다가, 이게 단음절이기 때문에 뒤에 자음을 하나를 더 써줘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뒤에다가 바로 ESS를 붙이면, 발음상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뒤에 자음 하나를 더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D 하나만 붙이면 gat이 되잖아요. gat. 그리고 ESS를 그냥 붙여버리면 got is가 돼요. got is. 그래서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D를 하나를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D급 발음을 확실하게 내줘서 발음하기 편하게 만들어준 미국 사람들의 얄팍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oddess, goddess. 네. 그리고 뒤에 ESS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으면요, 여신이에요. 무조건 여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왜 스튜어드 그러면은 남자 비행기 승무원이고요. 스튜어디어스, 디스에서 뒤에 ESS를 붙이면 여자 승무원을 얘기하듯이 ESS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여성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갓에다가 ESS를 붙였으니 여신이 되겠죠. 자, 그 여신의 이름이 아르테미스입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아르테미스. 생일 케이크를 켤 때마다 사서 파티를 하실 때마다 이 여신의 이름을 들먹거리셔야 돼요. 네. 자, 이 여신이 있는 신전을 영어로 템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템플을요, 보통 절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 곳은 다 템플이에요. 그 기독교나 성당은 네, 이 단어를 안 써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전을 제사를 지내는 곳, 이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그래서 템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불교에서 템플 스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절에서 하는 명상과 뭐 이렇게 그런 메디테이션 훈련을 하는 곳인데 굉장히 비싸죠, 그쵸? 좋다고는 하시는데. 자, 어쨌든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이고요. 또 사냥과 야생동물, 처녀성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하고 로마 신화가 좀 다르거든요. 그리스어하고 로마어하고 좀 다르듯이 이 아르테미스가 그리스어예요. 근데 라틴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요, D-I-A-N-A를 쓰시고 다이애나라고 합니다. 다이아나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고인이 되신 그 왕세자비, 다이아나 황태자비, 네, 이분의 이름이 다이아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달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아나 템플에다가 그 어린아이를 지켜달라고 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서 촛불을 꽂았다 이겁니다. 네, 이 아르테미스, 다이아나한테 오빠가 하나 있거든요. 쌍둥이 오빠가 하나 있는데 이 쌍둥이 오빠가 아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폴론은 무슨 신이냐면 태양의 신이에요. 여동생은 달의 여신이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태양신인 이 아폴론을 섬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남매가 쌍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햇님, 달님, 호랑이가 그 떡 팔고 돌아오는 엄마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네, 그래가지고 계속 떡을 달라고 그러다가 떡이 떨어지니까 엄마를 잡아먹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도 잡아먹으려고 변장을 하고 아이 집에 갑니다. 네, 근데 이 오빠가 좀 똑똑했죠. 그래서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되니까 기도를 합니다. 신한테. 예,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황금 동아줄이 내려와서 이 두 남매를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그 모습을 본 호랑이가 저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이었죠. 네, 그래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호랑이는 죽고요. 오빠는 햇님으로 바뀌고 여동생은 달님으로 바뀌었다. 이런 고전 동화가 있는데 서양에도 있습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신화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좀 이렇게
그 아기자기하고 네 그냥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이 로마 신화는 굉장히 웅장하고 네, 뭔가 서사적인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어떤 여신인지를 좀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기억하시라는 뜻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촛불은 달을 의미하고 연기는 소원을 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네, 초 있잖아요. 초는 원래 나이보다 한 개를 더 꽂아야 된다. 그래서 새해를 이끄는 등불로 삼았다라는 사실 모르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나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 게 그게 싫다 보니까 네, 한 개를 더 꽂다니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왜 한 개를 더 꽂아야 하는지. 자, 초라는 영어 단어부터 잠깐 볼까요? 초를 영어로 아까 캔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촛불은 뭐냐? 라고 여쭤봤더니 캔들 파이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게 아닙니다. 캔들 라이트를 써요. 촛불은. 네, 캔들이 초고요. L-I-G-H-T 빛이죠. 빛. 라이트. 라이트. 그래서 캔들 라이트 그러면 촛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은 말씀드렸듯이 문과 르나라는 프랑스어를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캔들 라이트를 불어서 꺼졌을 때 나는 연기는 스모크겠죠. 스모크. 이 연기는요 불어 끄시기 전에 소원을 비시잖아요. 그걸 wish라고 합니다. 소원이 영어로 뭐라고요? wish라고 합니다. 왜 I wish you Merry Christmas, I wish you Merry Christmas 이러잖아요. 그 wish가 소원 또는 소원을 빌다, 바라다, 희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I wish you Merry Christmas 그러면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라고 영어로 표현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신, 가디스가 누구라고 그랬죠? 네, 아르테미스 또는 라틴어로 다이아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캔들을요 원래 나이보다 한 개를 더 꽂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야지 그 다음 해를 밝히는 네, 그런 등불이 되기 때문에 네, 과거 초창기에는 생일 그 숫자보다 한 개를 더 꽂았다. 네, 그래서 그 연기가 그 여신에게 전달된다. 네, 그걸 우리는 배달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배달이라는 단어가 딜리버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죠? 네, 배달의 민족이죠. 이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배달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 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해서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할 때 이 배자는 이게 배달할 배자, 전달할 배자, 네, 뭐 치달을 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음식을 너무 잘 전달해서 붙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네, 우리 고조선을 최초로 세운 분이 단군이잖아요. 그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은 고조선을 세웠고요. 그러면 그 전에 환웅은 어떤 나라를 세웠을까? 그 나라 이름이 배달이라는 거예요. 배자가 한문이 다르죠. 그쵸? 네, 단군 조선, 고조선 이전에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달의 배자는 밝음을 뜻하는 배자고요. 밝을 배, 그리고 땅을 뜻하는 달을 합친 말로 광명, 빛의 동방의 땅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세워진 최초의 한민족, 최초의 국가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배달이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그 배달 앱이 너무 발달을 해서요. 정말 어디에서든지 배달을 해도 오토바이를 타신 라이더 분들이 다 배달을 해주죠. 네, 근데 그래서 배달의 민족 그러는데 원래 배달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계셨다가
네, 이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공부하신 티가 팍팍 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누구예요? 곰이잖아요, 곰. 그 아버지가 세운 나라가 배달이고요. 그 배달이라는 나라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고조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